삶의 의미를 찾아낸 한 남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남자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여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의 내면의 혼란에서 시작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단순히 물질적 성취나 사회적 위치로 정의할 수 없는 삶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화두입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프랭클의 경험처럼 삶의 의미는 때때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꼭 비극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의 순간은 소소한 성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찾은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는 우리의 동력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발짝 더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반면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집단적인 행복과도 연결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삶의 의미를 갈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인간 본성의 핵심을 탐구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한 이후 자아실현이라는 최종 단계를 추구합니다. 이 자아실현은 바로 삶의 의미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종종 내적 갈등을 동반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주변 환경, 그리고 사회적 압박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 갈등은 성장의 일부이며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둘째, 작은 일에서도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실패나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경험은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결국, 당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예술 창작 활동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은 가족과의 유대를 통해 삶의 목적을 느낍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삶의 의미가 단일한 정답이 아닌 개인마다 다르게 정의되는 고유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삶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문학과 영화에서도 삶의 의미를 다룬 작품은 우리에게 강렬한 감동을 줍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그 대표적인 예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교사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인생은 짧고
각 순간이 소중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오늘을 즐기라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과잉은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물질적 성취를 삶의 의미로 오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요인들은 진정한 의미를 찾는 데 필수적인 내적 성찰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결국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데는 어떤 규칙이나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 삶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공과 발견을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의미가 타인과 공유되고 확장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탐구하며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더 풍요롭고 빛나는 의미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에 머물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느끼고, 친구와의 진실한 대화는 서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공동체 활동이나 봉사와 같은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이 속한 세상과 더욱 깊이 연결될 때, 그곳에서 발견되는 의미는 개인을 넘어서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함께 라는 키워드가 삶의 의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은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하는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붙잡고 있던 신념들이 흔들릴 때 오히려 그 과정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는 파괴 없이는 창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술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새로운 가능성과 깊은 의미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종종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과학자 마리 퀴리는 방사능을 발견한 뒤 자신의 발견이 단순한 과학적 업적에 머물지 않고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자신의 연구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념에서 의미를 찾은 좋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재능과 열정을 세상과 연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성과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기여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의 후회에 갇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순간에도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키가이 개념은 바로 이러한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교차점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는 거창한 목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에게 시간을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은 결코 끝이 없는 탐구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며 각 단계에서 새로운 깊이를 더해갑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가 삶의 주요 목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이 고정된 목적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정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능력입니다.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반성적 사고, 리플렉티브 싱킹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찰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선택의 결과를 분석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간단히 말해, 매일 밤 자기 자신에게 오늘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여 더 깊이 있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삶의 의미는 반드시 혼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가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자원봉사를 통해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선사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단순한 활동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선행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 장애물도 존재합니다. 사회적 압박,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는 종종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완벽한 성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회복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끝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의미 있는 삶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술, 과학, 봉사, 혹은 단순한 일상 속의 따뜻한 행동 하나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미를 타인과 공유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삶의 의미는 정해진 답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만의 빛나는 이야기를 완성해 가길 바랍니다.